안녕하십니까. 신용평가부 이영규 심사역입니다. 여신의 정석, 우리 출간된 여신의 정석 4권 신용평가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제가 아는 지식 그리고 제가 아는 재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설명드리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평가 제1장 일반사항입니다. 업무 흐름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조사 의뢰가 되고 그 의뢰 후에 신청 접수, 그리고 평가서의 종류의 결정, 금액이나 담보 여력에 따라서 본부 신용평가 대상인지 영업점 신용평가 대상인지가 나누어지고, 그 평가를 거쳐서 신용 등급이 결정되고, 나머지 그 등급이 조금 이의가 있으면 등급 평정 협의회를 거쳐서 신용 등급이 조정되고,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의 정의입니다. 정의라 하면 신용조사 자료를 기초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자의 현상과 장래성 및 미래 채무 상환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신용평가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네, 제가 실무에 있어가지고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신의 기초라고, 가장 밑바닥의 토대가 되는 기초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질의 좋은 자료, 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잘 받아서, 무리 없이 잘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좋은 평가서를 만들어서 여신심사부에서도 그렇고 여신감리부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 사후 관리할 때 있어서도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리포트를 하나 작성하는 게 신용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신용평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자료를 받아서 그 기업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리포트 한 권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평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 여신거래 예정자입니다. 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세 번째, 당자 개설 신청자 또는 기존 당자 거래자. 네 번째, 기업 신용카드 거래 예정자입니다. 이러이러한 대상은 다 중요하지만, 제가 실무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이 업체가 창구에서 상담을 할 때, 이 업체가 신용평가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개인 CSS로 그냥 신용평가 없이 개인 CSS 등급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소매 익스포저, 조건은 총자산 10억 원 이하, 매출액 20억 원 이하, 총 기업 여식 5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소매 익스포저.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창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소매 익스포저 기준을 하나 종이로 딱 만들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상담을 할 때, 이 신용평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딱딱딱 그 신용평가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섭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외워주시든지, 아니면 외우기가 힘들면 포스트잇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상담하시면 좀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가 내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딱딱 집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용평가 모형. 첫 번째, 신용평가 모형입니다.
차주 또는 익스포저의 특성에 따라 신용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을 말한다. 두 번째, 신용평가 등급. 부도 확률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우량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일반 기업 모형. 우리 당행의 일반 기업 모형은 외관 모형, 비외관 모형, 소규모 모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뒤에 우리 모형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수업할 때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말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재무 모형입니다. 기업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 항목별 평가 주안점 및 참고 자료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모형을 말한다입니다. 다섯 번째, 대표자 모형입니다. 대표자의 신용개설 정보, 여수신 정보, 신용카드 정보,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모형을 말한다. 입니다. 여섯 번째, 모형 등급.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자의 우량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나타낸 것. 시스템 조정 등급. 모형 등급의 필터링 항목 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확정 등급. 시스템 등급에 필요한 등급 조정을 한 결과를 말한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수에 들어가서 점수화되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비재무 모형과 대표자 모형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재무평점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비재무 모형이라는 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나와 있듯이 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을 평가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자는 영업점 평가했을 때는 영업점 책임자,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등급을 확정하는 지점장님이 되실 거고, 평가자는 본부에서는 우리 심사위원들과 신용평가 부장님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위험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조선 경기라든지 자동차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나쁜 것에 따라서 산업위험 등급 자체는 그러한 업종에 있는 업체들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C를 평균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 관련 기자재 업종은 예를 들어서 D 등급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점에서 평가를 할 때 그냥 C 편 정도라고 하는데 C를 계속 찍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등급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비재무를 평가하면서 나도 모르게 B를 줄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잘못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고,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경우가 있고, 재무위험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재무위험 같은 경우에 이 업체가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매출액에 육박할 만큼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전자금 부담이 늘어나서 차입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업체니까 사장님께서, 대표자께서, 관계자가 좋다고 하는 말만 믿고 재무 상태가 점점 부채 비율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비율이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B 등급이나 C 등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개에 맞게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모형. 대표자 모형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개설 정보, 여수신 정보, 신용카드 정보, 연체 정보인데, 이 정보는 우리가 기존의 대출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섭외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용평가부에서도 모형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서가 모형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예전에는 신용평가부에서 모형도 같이 들고 있었는데 분리가 되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항목들 중에 어떠한 항목이 대표자 평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경험치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여수신 정보, 특히 수신 잔액이 조금 많이 쌓여 있으면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규 유입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금을 좀 많이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기존 거래처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뭐 건물을 산다든지 공장을 산다든지 운전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 차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비회감이나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요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금이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미리 조금 넣어 주셔가지고 거래 실적을 쌓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권유를 드릴 수 있으면 지점 입장에서도 거래 실적을 쌓을 수 있고 나중에 그 차주도 그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한도라든지 금리 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대표자 모형의 점수를 구성하는 요런 여수신 정보 요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연체 정보 제가 나중에 필터링해서 한번 언급은 드릴 건데 조금 요거 같은 경우 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점에서도 관리를 좀 잘 해드리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면 해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점 직원 입장에서 일할 때도 이 연체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뭐 용어적인 건데 모형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점수, 비재무점수, 대표자 평점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는 산출되는 등급을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 조정 등급은 여기 필터링 항목 완전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이상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외감 업체인 경우에 감사 보고서상 한정 이하의 등급을 한정 이하의 감사 의견이 표명된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건데 그 필터링이 적용됐을 때 나오는 등급을 말하고 확정 등급은 저희가 그 모형 등급에서 그 필터링 등급을 적용한 시스템 등급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등급이 나왔다 할 때 등급은 확정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설업체입니다. 신설업체는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두 번째 결산 재무제표가 1기 이하인 경우, 세 번째 1기가 넘는 설립 후 최초 2년은 지났지만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0이 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신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무평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무평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비재무평점과 대표자의 평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등급에 산출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한번 잘 유의해서 잘 보시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뒤에 넘어가셔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정의는 당해 연도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업종들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맞다 안 맞다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되고 대부분은 신고를 다 하는데 우리 신용평가부에서 재심을 하든지 신규 평가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세무적인 정보에 좀 어두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그냥 주부로 계셨던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여유 자금이 되어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임대업을 한번 영위해 볼까 이렇게 해서 임대업을 한번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시다 보니까 세무적인 세무 신고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절차 같은 거에서 좀 지식이 조금 아니면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하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대부분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니신 소수의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재무제표 자체는 본 적도 없고 신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받았을 때 7,5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재무제표가 있는 겁니다. 7,500만 원이 초과됐는데도 재무제표가 없다고 하시면 그거는 꼭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려서 있다고 잘 알아보시게 만들어서 진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심이 올라왔는데 없다. 지점에서는 우리 영업점 담당자들은 차주나 고객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없다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재차 평가부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좀 다툼은 있었지만 진구되어서 평가로 재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세 신고하는 금액이 7,500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재무제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필터링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1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필터링 항목에 적출이 됨으로 해가지고 뭐 AA 등급이라든지 BBB 등급, 조금 높은 등급에 있던 업체들이 필터링 등급에 적출되어서 BB 등급 내지는 요주의 등급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최소한 저희 지점 입장에서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 요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그리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유용하고 우리 업무를 하는 지점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필터링에서 가장 많이 지금 저희가 적출되는 업체들이 최근 3년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자 지급 후의 현금 흐름액이 3년 연속에서 부로 나타난 기업. 3년 동안 이랬다는 말은 2년이 지났을 때 연속으로 해서 적자가 발생했거나 이자 지급 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업체들을 조금 적출해서 사장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올해 만약에 더 적자가 발생하거나 올해 만약에 더 이자 지급 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등급이 BB 등급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금리 면에서나 한도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결산을 볼 때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될 수 있게 컨설팅이나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당타액 누적 연체일수 21일 이상입니다. 바로 B- 등급, 요주의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례로 다른 통장에 우리 그 차주의 다른 통장에 타 계좌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연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을 참작해서 등급 조정을 해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책임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그런 등급 조정 자체는 안 받아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 거액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렇게 넘고 대개 거액 거래처는 챙기지만 그래도 고액 한 1, 20억 되는 업체들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필터링 적출 안 되게 평소에 연체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사실 이런 필터링 걸려서 등급이 떨어지면 고객도 고객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담당하는 영업점이나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불편함이 따를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가지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일어나지 않게 해가지고 조금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면 평소에 미리 한번 관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엔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